일단 오늘 공식 출범했는데 그 여러 가지 5개 분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일단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원래 이제 저희가 고위직 당선인이 했던 그런 비전, 교육의 제주 교육의 비전은 삶과 배움이 주체로 함께 생태와 평화의 미래로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현하는 어떤 목표라든가 출발이 이제 이것이 구체화되려면 한 나이가 어떤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제주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세부적인 목표를 세운 게 이제 그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5대 핵심 공약 중에 보면 예, 예. 초개별화, 예. 학생 초개별화 맞춤형 교육 예.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핵심 공약으로 나와 있어요. 예. 좀 어떤 개념인지 좀 그게 이제 일종의 정말 한 나이가 어떤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제주 교육을 아마 접근하는 어떤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초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개인의 어떤 그런 인지적 지성이나 혹은 이제 정서적 행동적 어떤 발달 수준 또 그거를 넘어서서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그런 현재의 발달 수준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이런 학습의 로드맵을 짜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해서 아이들에게 적용한다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선거 공약 중에 예. 도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게 전임 교육감님하고 예. 그런 차별화됐던 부분이 이제 중학교 입학생 노트북 지급 부분을 그 예산을 좀 입학 준비금으로 초중고 입학 준비금으로 이렇게 전환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입학 준비금으로 사용했으면 근데 이 노트북 부분이 이제 AI 시대 때 이제 공용 노트북이든 패드든 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보관이나 있으신지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책을 만든 거는 현재 아이들에게 무조건 제공하는 어떤 한 아이에게 제공하는 노트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런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가에 대한 물론 이제 검증이 있느냐 요구했지만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그런 결과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들도 직접 조사한 건 아니지만 다른 교육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학부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이게 꼭 효율적이지는 않다. 상당히 부작용도 적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AI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건가에 대한 좀 회의도 있거든요. 요즘 다 아이들마다 다 스마트폰 갖고 있고 집에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선인도 노트북을 안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제 줘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것보다는 좀 같이 이렇게 학교가 관리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 기계가 정말 어떤 그런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좀 제대로 좀 기여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AI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기계가 중심이 아니라 정말 그거를 다룰 줄 아는 어떤 그런 인문학적 소양, 사람을 중심에 두는 어떤 그런 접근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AI 시대는 뭔가 기계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질문하거나 그런 어떤 대화하거나 어떤 이런 창의적인 어떤 접근이 아이들이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배경에서 우리가 노트북을 그냥 제공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다른 접근을 하고 그 대신 거기에 쓰였던 예산을 좀 아이들에게 입학 준비 학생 카드로 줘가지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이걸 좀 활용하도록 하자. 가능하면 그것도 우리 AI 어떤 학교별 교육 과정을 우리가 구상했는데요. 예컨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AI 직접적인 어떤 그런 문해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거를 바탕을 기르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독서 인문학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독서 인문학에 필요한 어떤 책을 구입하거나 어떤 학습 자료를 구입하거나 이런 데 좀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네. 그 IB 부분에서 서부 지역에 네. IB 고교 추가 지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IB 고교 수요 입학 수요는 분명히 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부 지역에 음. 현직 그 지금 김광수 교육감 그 임기 동안 추진되고 있는 성산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일부 학급을 IB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동부 지역을 IB 특구로 지정하는 부분, 그쪽 부분이 혹시 그 서부 지역에 IB 학교 고등학교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성산고등학교 IB 학교 프로그램 도입은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 건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그 입장이 성산을 IB 학급을 좀 늘린다고 하는 현 교육감의 정책 출제안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기 전에 최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 저희 그 당선인께서 표선교 IB 학교의 그 중학교 아이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그 해결책으로 그 방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IB를 표선에 이렇게 표선고에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이 자체를 현 교육감님은 잘 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출발은 그 사라져가는 읍면 지역 학교를 살리기 차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보다는 그쪽 이제 표선고를 선택한 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좀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그 표선 지역이 이렇게 살아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IB를 이제 도입한 것이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IB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뭐 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장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배워보자 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고 가능하면 지역도 살리자는 차원에서 표선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문제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대안이 뭐냐 그러면은 다시 그쪽에 한다면은 그거는 좀 이렇게 그 지역에 또 어떤 그 국한되고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어떤 배경하고도 좀 배치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에 있기 때문에 좀 서쪽에 하나 더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저 초중고 프로그램이 계속 연계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사실상 초등학교 IB 과정 나온 아이들은 중학교도 거의 가고 싶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도 거의 가고 싶고 그런데 지금 현 교육감께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많이 늘렸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결국은 중학교까지는 IB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갈 곳이 그럼 뭐냐 이런 것들도 나는 그 어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도 매우 신중해야 되지만 그리고 여튼 여러 과정을 거쳐서 도입되면 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내버리면 그 아이들을 다시 교육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 이렇게 왔기 때문에 IB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좀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계속해서 자기 어떤 진로와 자기 어떤 그 배움의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또 교육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 나옵니다. 그 과거에 그 평교사도 학교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 부분이 이전 이성문 교육감님 시절에는 조금 활성화되다가 그 이후에는 약간 추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같은 진보 진영 교육감으로서 최근에 그 지금 고 당선인께서도 교장 공모제 관련해서 혹시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한 그 비전이나 아니면 이 관련해서 입장이 정리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뭐 이성문 교육감 시절처럼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IB 교육 과정도 그렇지만 예컨대 제중 자율학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운드 배움학교든 이런 여러 가지 학교들이 뭔가 이게 제대로 어떤 그런 그 제도화되고 발전되려면 이게 관리자가 자주 바뀌어버리면 또 교사가 이렇게 지원하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교사들도 뭔가 인사제도를 통해서 예컨대 뭐 지금처럼 국한된 연한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그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난 관리자도 부장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공모해서 좀 이 학교가 계속 좀 어느 정도 시스템하고 제도화될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있어요? 그저 4.3 지원과 등 신설하겠다는데 조직 개편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직 개편은 일단 저희는 그 4.3 교육과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민주시민 문화교육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전에 어느 날 민주시민과를 없앤다고 해서 내가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학관님께 무슨 말이냐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을 좀 높인 적도 있는데 저희 이제 4.3 이제 교육과는 기존의 민주시민과를 이렇게 좀 제주 실정에 맞게 좀 더 4.3 교육도 강조하는 뜻에서 과를 그렇게 만들고요. 4.3 교육과 내에 기존의 민주시민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또 비전 중에 매우 중요한 게 생태와 평화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육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아마 그 과로 재정립하자, 재조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조직 진단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